네, 클라우드 서비스 코드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는 문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능력, 이런 능력을 디지털에 좀 적용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면은 디지털을 알고 사용하는 능력,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가 활용 능력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교육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보완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부족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이메일을 사용 안 하다가 이제 교수님한테 처음으로 메일을 작성을 해서 과제를 제출을 하면은 느낌이 뭐냐면은 교수님 방에 노크도 없이 부쑥 들어와서 책상에 자기의 과제를 탁 던져놓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냐면은 심한 경우에는 아예 내용도 없고 그냥 첨부만 해서 교수님 이메일 주소랑 파일을 첨부만 해서 보내는 학생도 있고요. 조금 예의 바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라고 제목에다가 하나 쓰고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등학교 때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고요. 근데 요즘에 또 입학하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17학번, 18학번 학생들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이메일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게 참조로 참조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메일을 자기가 수신자로 되어 있는데 참조로 다른 과 학생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전체 해신을 할 때는 보낸 사람한테만 해신하는 게 아니고 전체 해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참조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A가 B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냈고 B가 다시 또 이렇게 해신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전체 해신을 안 하고 해신만 보내면은 그 메일 내용이 이제 중단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잘 모르면은 사실은 좀 예의에 어긋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료나 정보 유출 문제가 아주 가장 심각합니다. 이게 먼저 아주 유명한 사건도 하나 있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약간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미국 SI 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클라우드에 저장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 이런 것도 요즘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개인이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했는 거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회사에 큰 손실을 안기는 사건이 되었고요. 이것이 이제 그 아날로그에서, 그러니까 PC에서 저장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방식에서 디지털로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터런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건들은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는 계속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할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꼭 직원들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화면에 보면은 대문 이렇게 열어놓고 가는 학생들 당연히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공장소나 아니면 학교 도서관 이런 데 가면은 네이버나 지메일이나 로고 실컷 사용하고 로고 아웃 안 하고 나가는 학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장난치는 경우도 좀 있지만은 이렇게 사실은 디지털 리터런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로그 아웃 안 하고 가는 게 사실은 대학교에서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친구한테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는데 우리가 디지털 리터런시가 부족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죠. 김 과장이 이제 이대리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대리, 저기 내 자리 가서 내 PC 좀 열어봐. 그러면 저기 비밀번호 잠겨 있는데요. 그러면 비밀번호
아주 어려운 건데 잘 들어. 1, 2, 3, 4, 5, 6, 7, 8, 9야. 복잡하지? 이렇게 해서 큰 소리로 알려줍니다. 비밀번호. 그리고 이 비밀번호 이렇게 알려준 다음에도 사실은 비밀번호를 변경 안 하죠.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김 과장의 패스워드는 누구나 회사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그런 이제 비밀번호가 되어 버립니다. 그 아무리 친해도 비밀번호 안 알려주는 것처럼, 왜냐하면은 이제는 그 단순히 비밀번호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소셜 로그인.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메일에만 로그인 하면은 다른 서비스에도 계속 그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그런 권한만 주는 게 아니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그 개인별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컴맹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하면 그나마 저 사람은 좀 순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컴맹이란 용어보다는 뭐 넷맹을 지나서 이제는 클라우드맹, 클맹, 아니면 디지털맹인, D맹 뭐 이런 식으로도 제가 좀 지어봤지만은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어디 가서 뭐 모임에 가서 뭐 제가 사실은 컴퓨터를 잘 모르는데 이런 얘기는 정말로 위험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해커가 한 명 있으면은 그 해커는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을 해서 그런 사람은 오히려 아주 쉽게 패스워드를 얻을 수 있고요. 패스워드를 얻어서 뭐 소셜 로그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정보, 더 나아가서 회사에 있는 정보까지 다 탈취를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잘 모르시더라도 어디 외부에 나가시면은 모르는 척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모르는 척을 하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이렇게 랜섬웨어를 걸리고, 자기만 걸리면 괜찮은데 또 회사에 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곳까지 다 걸려버리기 때문에 사실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지털 리터런시가 부족하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뭐 이게 대표적인 거지만은 더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리터런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인 손실 비용이 이렇게 커지죠. 뭐 문서 하나가 유출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복사되고 해서 전달이 됐지만 이제는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면 순식간에 모든 정보가 다 유출이 돼 버립니다. 그런 정보의 양도 많지만은 정보의 유출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 조직 아니면 회사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학교에서도 기본 과정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리터런시 어렵지만 여러분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